솔직하게 말하면 족보로는 개족보가 따로 없다 이 소리는 나가. 왜? 평생 끊을 수는 없는 관계다. 이혼하시든가 아니면 참고 사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언니야 참 완벽하다라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외모적으로도 어떤 직업적으로도 내가 가정으로도 내가 가족으로도 내가 참 뭐 하나 모난 것 없이 내가 참 많은 것을 다 쥐고 살아가는 팔자기도 하고 가진 것 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언니가 딱 하나가 부족하다 소리가 나가거든요. 네? 남자 복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연애를 조금 오래 해 보이기는 해요. 뭔가 이렇게 뭐 한 사람이랑 조금 오랫동안 사랑을 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남자 저 남자 많이 만나고 돌고 돌아가지고 뭐 이렇게 정착을 했다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언니와 같은 경우에 뭔가 조금 이 한 사람한테 빠져가지고 조금 올인해가지고 좀 진득하게 갔다가 좀 결혼했다라 이런 식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 복이 조금 없다라고 보이는 게 어찌 보면은 내 거 모든 게 다 내 거였지만 남자만큼은 내 거가 되지 않는다 소리가 나가거든요. 내 옆에 내 남자가 들어는 오더라도 항상 내 남자의 곁을 다른 사람한테 내어줘야 되는 팔자다. 요런 얘기가 나가요. 맞아요. 제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왔는데 제가 초혼이거든요. 저는 초혼인데 남편이 재혼이에요. 저 이렇게 남편한테 아이가 있었거든요.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남편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저는 그 아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저한테 그게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남편하고 조금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고 지금은 이제 남편의 아이와 이제 저희 아이 이렇게 둘이를 지금 잘 키우고 있는 상태긴 한데 문제가 조금 생겼어요. 근데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이 지금 남편과 전처 사이의 아이를 지금 같이 키운다라고 하셨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족보로는 개족보가 따로 없다 이 소리는 나가. 왜? 남편이 전처랑 끝나지가 않았다 보여요. 근데 이게 엄마 들으면 애기 때문에 당연히 끊을 수가 없죠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개족보다 소리가 나갔을 땐 뭐냐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입에 올리기도 좀 뭐하다. 관계가 끝이 났는데도 관계를 계속해 보인다 이렇게 보여요.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저도 사실 머리가 복잡하긴 한데 지금 애들이 한국에 있지는 않고 외국에 이제 공부한다고 외국에 있는데 남편이 전처를 만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완연하게 받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어쨌든 첫째가 지금 그러니까 남편의 그 아이인 거잖아요. 제가 뭐 자기 엄마와 만나고 싶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끊을 수는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하려고는 했는데 알다시피 선생님 여자도 촉이라는 게 있고 뭔가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자꾸 저를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자꾸 보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이들을 좀 걱정을 해서 그런 거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선생님 저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꼼꼼이가 있어 보인다. 죄송하지만 남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우리 아빠야 같은 경우에 조금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철학적이어 보이고 되게 사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요. 뒷꽁꽁이가 많고 뒷속이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전처랑 남편 사이에 애기 때문에 뭐 전처랑 만나는 것도 허용을 해준다. 사실 우리 엄마야가 너무 순진한 것 같아요. 몰라. 다른 부분에서는 되게 똑똑하신 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되게 멍청해 보인다. 왜? 우리 애기들도 다 외국으로 보낸 마당에 애기들 뭐 상의할 게 있어가지고 전처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뭐 이래도 허용해주고 저래도 허용해주고
결국은 우리 엄마가 내 남자를 그 여자한테 가게끔 뭔가 자꾸 좀 이렇게 사실 기회를 줬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애초에 그냥 내 남편이 뭐라고 한들 너는 내 남편이잖아 하고 좀 이렇게 막아 세웠어야 되고, 사실 네 새끼 내가 키워주잖아 하고서 우리 엄마가 전처한테 갈 때 좀 많이 막았어야 된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가라고 했다가 갑자기 가지 말라고 하면 사실 이게 싸움의 씨앗이 되어 보이기는 하지만은 지금에서부터라도 사실 끊어야 된다라고 보여요. 우리 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찌 보면은 우리 엄마야도 뭔가 정답이 듣고 싶고 아니면 뭔가 옳은 말을 듣고 싶고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도 좋은 얘기 해드리고 싶어도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밖에 안 나가요. 이혼하시든가 아니면 참고 사셔야 돼요. 죄송한데 이 여자 첫사랑 아니에요? 첫사랑일 거예요. 왜? 이 남자 머릿속에요, 이 여자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다 소리가 나가요. 평생 끊을 수는 없는 관계다. 왜? 우리가 첫사랑은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남편한테는 이 전처 되시는 분이 첫사랑이다라고 보이거든요. 머릿속에서 끊어지지도 않고 모든 어떤 여자를 만나도 사실 비교 대상은 전처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저는 첫째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해요. 저는 정말 제 품에 난 아이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 아이까지 엄마한테 혹시 돌아갈까요? 저 그러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정말 이 전처와 남편의 아이지만은 내 새끼나 다름없이 키웠다는 소리는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 애기도요 마찬가지. 응? 우리 엄마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래요. 왜? 낳아준 게 엄마가 아니라 키워준 게 엄마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아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애기가 우리 뭐 전처한테 다시 돌아갈 걸로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 애기도 생각이 깊고 키워준 정을 굉장히 크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 엄마를 신뢰하고 그만큼 사랑한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 부분에서는 우리 엄마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애들 있는 곳으로 갈까요? 미국으로? 근데 우리 엄마는 제가 봤을 때 남편이랑 사실 이혼을 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애들 때문이라도 그렇고, 첫째도 둘째도 엄마가 비교 없이 차별 없이 이렇게 키웠는데도 엄마가 애들 때문이라도 이혼을 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한국에서 이런 꼴 보고 저런 꼴 보느니 차라리 외국에 가서 애들 그냥 교육이라도 좀 옆에서 도맡아 하시고 차라리 애들 보면서 살아간다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엄마가 조금 한국에서 어떤 커리어들을 조금 내리고 외국에 가가지고 애들 좀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엄마를 위해서는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어요. 좀 쓸쓸하네요, 인생이. 근데 우리 엄마가 아까도 처음에도 그 얘기를 제가 드렸었는데 가진 것도 참 많다 소리는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애들 옆으로 가셔가지고 그 좀 외국에서도 엄마가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는 결코 뭐 부족할 것 없다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사실. 뭐 금전적으로도 뭐 어렵거나 이렇진 않아요. 외국에 내가 산다고 해서 뭐 크게 어려울 건 없는데 그냥 조금 마음 내려놓고 일단 아이들 보러 가는 게 우선일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조금 해드리자 그러면 사실 이 전처였던 이분 우리 엄마가 이혼을 안 해주고 내 남편과 곁을 그래도 끝까지 내주지 않는 것이 이 사람한테 있어서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우리 애기가 뭐 뺏기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는 하셨지만 요 전처라는 분이 사실 이 다시 애기에 대해서 욕심을 가진다기보다는 이 남자에 대해서 욕심을 나중에 가지고 오겠다라고 보이거든요. 이혼을 해서 이 남자 곁을 완벽하게 내어주기보다는 일단은 미우나 어쨌든 뭐 어쨌나 저쨌나 엄마야가 최고의 복수는 사실 그 이 남자 이혼을 해가지고 이 전처 옆으로 가게끔 이게 완전히 뭐 법으로든 서류로든 완벽하게 이제 가는 그런 것까지 그냥 좀 막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길 자체를. 그게 어찌 보면 최고의 복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연락 한번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네, 들어가세요.